요즘 나스닥이 좋지 못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2% 이상 급등했지만 길게 보면 고점을 찍고 고점에서 거의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데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은 나름 잘 버티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3선, 5선, 10선 이렇게 지키고 이탈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시장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도 정치 리스크가 해결이 되지 않았고 환율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환율이 아직도 1450원 위에서 고공행진하고 있고 4달 이상 1400원 이상입니다. 일단 현재 시장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길게 그어서 텀을 두고 봐야 되는 시장입니다. 미증시가 약한 모습을 보여도 코스피는 길게 보면 작년부터 6개월간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더 심한 9개월간 하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 조정을 받았고 미증시 하락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미증시가 하락을 하면 국내 증시도 하락은 하지만 아직까지 우상향 추세를 잘 지켜주고 있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최근 코스피 흐름 보시면 단기 평선들이 고점에서 꺾이고 내려오면서 추세가 좋지 않은 모습인가 싶다가도 주봉과 월봉을 보면 장기 평선을 단기 평선들이 돌파하고 20선을 잘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장기 평선 120선을 지켜주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닥 일봉도 보면 길게 보는 흐름으로 우상향 추세를 잘 지켜주면서 이제 다시 재차 상승할 자리입니다. 코스닥 역시 단기 평선들이 꺾이면서 뭔가 좋지 않은 추세이지 않냐 싶겠지만 똑같이 주봉과 월봉을 보면 주봉에서 돌파 후 안착하면서 지지했고요. 월봉에서는 120선, 장기 이평선은 깨고 내려갔지만 전저점은 그래도 지켜준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일단 월봉상에서 장기 이평선을 깨고 올라가는 800포인트 이상 추세를 올라가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이렇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요즘 미증시 하락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 증시가 유독 잘 버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이 이미 작년부터 많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렛츠고! 차례로 미국의 ISM 제조업 PMI 그리고 ISM 비제조업 서비스업 PMI를 살펴볼 텐데 최근 발표된 제조업 지표가 50.3입니다. 예측치를 하회는 했지만 이 지표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이고요. 50 이하면 경기 둔화 국면입니다. 최근 관세 부과 우려 소식에도 50 이상으로 경기 확장 국면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좋은 영향을 줬고요. 똑같이 서비스업 PMI는 오히려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53.5로 50 이상이고 경기 확장 국면을 나타내고 있죠. 트럼프 정책이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제조업 사이클을 부활시키는 것이고 또 미국 제조업 사이클이 살아나면 한국 증시도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관세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그 여파가 미국 경기 전반에 나타나면 이 수치들이 꺾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 증시 상승도 제한될 수 있음을 복합적으로 체크해야겠죠. 또한 한국 증시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 인덱스가 꺾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일봉 차트 보면 아주 가파르게 110불에서 어느덧 103불까지 급락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자금이 전 세계로 순환되듯이 달러 강세도 약해지고 있는 전망이고요. 달러 인덱스 주봉에서 봐도 길게 봐도 박스권 106불 안으로 회귀하면서 다시 100불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 인덱스 하락 분위기에 국내 증시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겹쳐놓은 차트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했지만 한국 원달러 환율은 말 안 듣는 어린애처럼 아직 고점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체력이 얼마나 약하고 정치 리스크가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2월 2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2.75%로 진입하면서 한미 금리 차를 벌리면서 또 원달러 환율의 강세에 영향을 주었죠. 만약 3월 내로 대통령 탄핵 이슈와 정치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달러 인덱스를 따라 1,400원 아래로 회귀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다시 또 올라가거나 현 위치에서 자리를 고수할 수 있습니다. 무튼 현재 달러 인덱스 약세가 국내 증시 견인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치 리스크가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인해서 점입 가경인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구속되고 난 이후
3월에 정치 리스크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증시가 올라왔습니다. 현재 정치 관련 뉴스가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리고 검찰이든 정말 머리가 아픈데요. 이 점은 앞으로도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3월에 해소된다는 전제로 국내 증시가 올라왔죠. 그리고 공매도 재개 소식이 3월 31일 전까지 외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3월 31일 날 다시 부활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하락시킬 명분이지만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전까지는 외인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매집을 해야겠죠. 이런 상황들도 한국 증시가 강할 이유가 된 겁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죠.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행한 환매 조건부 채권 RPMAB이죠. RPMAB을 2월 28일부로 종결했고요. 종료한 이유는 최근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이요. 당연히 저점 대비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작년에 글로벌 증시와 상관없이 너무 많이 무너진 그 무너진 폭의 반도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RP 매입은 종료가 됐고요. 이번 불법 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RP 매입 양을 한번 보시면 먼저 최근 2022년에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PF 위기가 퍼졌을 때 그때 연간 26조 원을 끌었었고요. 그리고 23년도에 50조 원 정도 끌었었고요. 최근 내란 사태로 인해서 웬만한 1년치 리스크의 최대 거의 5배 정도의 유동성이 고작 2달 만에 쏟아진 거고 그 규모는 106조 원입니다. 20년 코로나 때가 42조 원이었는데 비교하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결국 이런 조치들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증가시키고 환율도 급등시키면서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켰습니다. 현재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재차 고개를 들면서 2%대입니다. 원래는 시중에 이렇게 돈을 풀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경기가 좋아진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졌고 오히려 하방 위험이 더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물가는 이렇게 상승하지만 경기 침체가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될 듯 하고요. 그리고 또 우려되는 건 시장 관점에서는 언제든지 불확실성은 항상 악재 요소입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되고 난 이후에 폴리마켓에서 4월 전에 윤 대통령이 아웃될 것인가, 그 확률이 80%에서 70% 아래로 급락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이제 70% 부근입니다. 아직 탄핵 심판 결과가 남았지만 그 부분이 또 체크해야 될 포인트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공매도 재개가 3월 31일 전까지는 국내 증시를 담을 요소가 됐지만 그 이후에는 또 하락 상승 요동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공매도에서 불법적으로 뭐 걸리더라도 벌금이 1억 원밖에 안 됩니다.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력들 도박판 깔아준 겁니다. 어디서요? 대한민국에서요. 또한 한미 정상회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트럼프는 죽은 정부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관세 부과 소식으로 인해서 떠들썩한데 한국은 국가 수장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협상조차 하지 않고 있고요. 관세 부과와 그리고 방위비 인상 등 아직까지 우려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를 바라볼 때 하락, 상승 뭐 이런 거 매일매일 일일비하지 마시고 큰 추세에서 길게 보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형성한 우상향 추세가 만약에 깨진다. 그럼 정말 그때부터는 매매를 더 줄여야겠죠. 현재까지 국내 증시와 앞으로 우려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힘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